여러분, 혹시 이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쉬고 있는데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도 보았고, 중년의 고단함도 보았고, 노년의 고요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한 차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는 사람, 처음에는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구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작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후반부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관계도 깊었고 삶에 대한 태도도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조용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숨도 차지 않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혹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늘 허둥지둥 뛰어오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멀리서부터 급하게 걸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미 사과를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요. 일이 있었어요.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리에 앉아도 어딘가 마음이 안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실한 분들입니다. 바빴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표정을 보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떠밀려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 그 차이는 단순한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성격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차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늦게 도착하는 건 대부분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에 지고 만 겁니다. 상황이 내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싸움에서 한 발 앞에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지 자기가 시간에 쫓기게 두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간 관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삶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오랜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가까우십니까? 그 질문을 잠시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일찍 오는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는 걸까요? 단순히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강박이 있는 것일까요? 완벽주의자여서일까요? 저는 오래전 한 지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늘 먼저 와 계셨습니다. 10분 전에도 와 있었고 20분 전에 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쭤보았습니다. 왜 늘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그렇게 일찍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흐트러진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건 시간 관리의 기술이 아니구나. 자기 상태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 말 안에는 아주 깊은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나는 급해진 상태로 소중한 사람 앞에 서고 싶지 않다. 나는 흐트러진 채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 사람은 급해지면 이상해집니다.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이 빨라집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준비가 거칩니다. 상대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아닙니다. 급한 나입니다. 쫓기는 나입니다. 여유 없는 나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은 바로 그 감각을 싫어합니다.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급해지는 자기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내 불편했습니다.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늦어서 생긴 죄책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자기 마음 전부를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아직 달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먼저 옵니다. 자기 마음을 챙겨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쉽게 잊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 바깥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표정은 웃고 있어도 어딘가 어색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분주합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 서던 시절 늘 조금 먼저 도착하려 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집에서 다 했습니다. 원고도 있었고 할 말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항상 일찍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를 다시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빈 강의실의 공기를 먼저 느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몸으로 먼저 느끼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진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 없이 바로 강의를 시작한 날은 뭔가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내내 들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공간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그 자리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내 마음을 천천히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면 마음은 아직 다른 곳에 있고 몸만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생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식도 급하게 갑니다.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옵니다. 장례식장도 정신없이 다녀옵니다. 가족을 만나도 마음은 늘 어딘가에 서둘러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음 약속을 향해 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가 점점 얕아집니다. 함께한 시간은 많았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함께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나눴지만 진짜로 들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노년에 느끼는 아픔의 뿌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깊지 않습니다. 함께한 기억이 있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된 마음만큼만 상대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상대가 눈앞에 있어도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와도 마음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로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강단에서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말문이 열립니다. 더 솔직해집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만드는 것이 일찍 와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기 속도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시간에 맞추며 자기 호흡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드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 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뭘 해야 하지? 였습니까? 그 첫 번째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하신 분일 겁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식 공부시키느라 자기 꿈은 뒤로 미뤘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것을 했고, 가족이 원하는 것을 했고, 사회가 기대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퇴 후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은 생겼는데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 넓은 시간이
오히려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쉬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자기 시간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회사 시간에 맞추고, 가족 시간에 맞추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는 회사가 정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는 가족이 정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는 사회가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삶의 호흡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속도가 어떤 속도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이 좋은지 조용한 곳이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남이 정한 속도로 달려온 결과 은퇴 이후 그 속도가 사라지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참고, 가정에서도 참고, 사회에서도 참았습니다. 그것은 귀한 희생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 사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계속 남의 속도로 살아가실 겁니까? 자녀가 원하는 속도로, 배우자가 원하는 속도로, 사회가 기대하는 속도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달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내가 편안한 속도를 찾아볼 때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드리는 것이 자기 삶을 돌려받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 질문을 오래전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여유를 먼저 확보해두는 사람, 그 작은 습관이 실은 자기 삶의 속도를 지키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반드시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참 불편합니다. 5분, 10분 혼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시계를 자꾸 봅니다. 괜히 가방을 열었다 닫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나 자신과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찍 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창밖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혹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이상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쉽게 불안해집니다.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지루하지 않게 해줬으면 합니다.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합니다. 내 빈 시간을 채워줬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무겁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채우려 합니다. 말이 끊기면 불안합니다. 침묵이 불편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더 소중하게 느낍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시간이 더 감사합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과하게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채워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 조용한 여유가 말 없이도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힘을 내면의 여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생기는 여유가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서 생기는 여유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는 연습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시작이 약속 장소에 일찍 와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와서 조용히 기다리던 시간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그냥 앉아있던 시간들, 누군가를 만나기 전 자기 마음과 먼저 함께 있었던 시간들, 그런 시간이 쌓여 결국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노년에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 상황이 어렵게 되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작은 연습이 약속 장소에 5분 일찍 도착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먼저 오는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급함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 어떤 공간에 들어가기 전 자기 호흡을 먼저 가다듬었던 사람, 평생 남의 시간만 따라 살지 않으려 했던 사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결국 이것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말 속에서가 아닙니다. 큰 성공을 이룬 순간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혼자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노년이 되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를 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모습만으로도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앞에 앉으면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생 자기 삶의 속도를 어떻게 지켜왔는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을 챙기며 살아왔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상대를 만나기 전 먼저 자기 자신과 만났는가? 그 작은 선택들의 축적이 노년의 얼굴을 만들고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단 몇 분이라도 조금 먼저 살아보십시오. 조금 먼저 일어나고, 조금 먼저 숨을 고르고, 조금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10분 일찍 출발해 보십시오. 도착해서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오늘의 나를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사람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얼굴을 바꾸고 남은 인생의 깊이를 바꾸게 됩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작은 자리에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일찍 와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하루는 이미 시작 전부터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는 이미 만나기 전부터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노년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신 겁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혼자 기다리는 그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